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전해드린 이종석 후보자를 포함해서 오늘 모두 3명의 청문회가 열렸죠. 네, 맞습니다. 먼저 조승환 해수부 장관 청문회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조승환 후보자는 자료 제출로 시작부터 논란이 일었습니다. 병역 면제 사유 자료부터 자녀와 관련한 자료까지 오지 않았다는 항인데요. 결국 캠프에 지침이 있었냐는 질타까지 나왔습니다. 캠프에 지침이 있는지 당선자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안 내놓고 계시거든요. 저희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29, 30살이 전후된 MZ 세대 애들입니다. 자녀들의 동의를 받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 네, 자녀 관련한 자료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명을 하자 민주당에서는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고 회의는 53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정식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부 산하 기관장으로 있을 때 불거진 의혹들이 지적됐습니다. 예.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은 후보자가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을 받아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용 보면 청탁금지법 위반 성비 처리 지연. 예.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는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에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럼 새 내각이 제대로 갖춰져서 출범을 못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대로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의 대치 끝에 취임식 전날인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할 건지 말 건지 분명하게 오늘 입장을 다시 정하십시오. 한동훈 인사청문회 하려고 그래요. 좀 제대로 좀 하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여기서 이제 정의당은 한덕수, 원희룡 후보자를 포함해서 이른바 한호철 그리고 김현숙 후보자 이렇게 6명을 국무위원 부적격 데스노트에 올렸죠. 결국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이 됐고요. 네. 윤석열 정부가 총리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인 김부겸 총리가 신임 장관들의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인지 김부겸 총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잘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 제 후임자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조금 잘 이렇게 연결 일종의 역할을 하는 거는 제가 해줘야 되겠죠. 제가 막 또 눈치 없이 그냥 무한정 또 윤석열 새 정부에 앉아가지고 뭐 총리 해먹겠다 그러고 봉급 더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예. 문재인 대통령 오늘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문 대통령 사진집을 냈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문 대통령 사진만 쏙 빼놨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앞에 윤석열 당선인 관련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오늘 청와대는 지난 5년을 정리한 국정백서 발간과 국정과제위원회들 이은사들과의 오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정부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며 출범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죠. 네. 언론에 대해서는 국정이 공개되고 있지만 언론들이 취사 선택해서 보도하고 때로는 편향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즉 퇴임 전에 기자회견을 취소했는데 불편한 심기를 오찬 자리에서 넌지시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반면에 북한은 83쪽짜리 남북관계 화보집을 말씀대로 발간을 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봐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사진이 가득 들어 있었고요. 네. 지난 2018년을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해로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실상 퇴임 선물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문 대통령에게는 뭐 작별 선물이 되겠지만 또 새 정부한테는 보란 듯이 우리는 전하고 친했으니까 너희도 우리한테 잘해봐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최근 지방을 달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강원도 갔죠. 네, 맞습니다. 강원도의 외손자를 자처하고는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은 강원도의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을 찾았습니다. 저는 강원의 외손으로서 평소에도 강원도 사투리를 딱 들으면은 고향이 강원도시죠? 라고 늘 묻습니다. 네, 오늘은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가 같이 동행을 했고요. 이번 강원 방문이 마지막 지역 순회라고 합니다. 또 마침 내일은 어린이날이다 보니 네. 당선인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어린이들과 사진을 찍는 행사도 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어린이날이면 청와대로 어린이들을 초청하는 행사가
1981년부터 열려왔었고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앞으로는 이런 대통령 행사는 좀 모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인수위에서 기자들한테 재산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봤다는데 이거는 왜 그랬습니까? 네, 대통령을 근접 취재하려면 아무래도 신변 안전이나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리 신청을 해서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원래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기자의 재산이나 정당 활동 등을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과도한 정보 요구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과거 정부가 어땠는지 한번 비교해서 저희가 봐보니까요. 문재인 청와대의 취재 신청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이 간결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인수위 측은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같은 건물이라서 보안 기준이 강화됐다며 단지 그 공지 과정이 좀 소홀했고 약식 서류로 다시 제출해달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네, 공개를? 맞습니다. 아, 예.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